56쪽부터 할게요. 숙제였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몸속 조사하는 방법, X선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뭐 직접 뭐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보는 게 아니잖아. 예,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내시경 검사는 이제 이게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 안에 집어 넣어가지고 보는 거야. 이건 직접적인 방법이야. 시추도 직접적인 방법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지진파 분석은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시추를 통해 판의 구조를 할 수 있다. 근데 판까지 알려면은 뭐 적어도 막 100km까지는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추로 파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판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지진파 분석으로 진원과 진앙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어요. 어디에 지진이 생겼는지 알 수가 있고요. 내시경 검사와 시추는 내부를 조사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맞습니다. 이게 내시경도 직접 이게 호스 집어넣어가지고 보는 거고요. 시추도 파보는 거기 때문에 X선 촬영과 지진파 분석은 내시경 검사와 시추보다 내부 구성 물질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방법이 더 정확하게 아는 거죠. 답은 4번 고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발표된 순서대로 써라. 이건 멘틀 대류야. 멘틀 대류설 일단 쓸게요. 그거 전에 대륙 이동설이 있었어. 대륙 이동설. 하나였던 대륙이 분리되어 현재 대륙 분포가 되었다. 이게 대륙 이동설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이 나왔어요. 해저 확장설. 해저 깊은 곳에 마그마가 분출하여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겨나므로 해저는 넓어지고 있다. 해저 확장설이 그 다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판이 여러 개의 판으로 되었다. 판 구조론이 나옵니다. 판 구조론. 자,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판 구조론 이 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식물화석이 이렇게 멀리 있는 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하나로 모았을 때는 대륙을 하나로 모았을 때는 이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 대륙이 이동하였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 증거로 제시한 거 맞아요. 화석의 분포. 과거 아프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인도, 오스트레일리아는 남극 대륙은 하나로 모여 있었다. 괜찮습니다. 예, 기억님 디귿 5번이 답이고요. 자, A는 대륙 지각을 의미합니다. 대륙 지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B는 해양 지각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멘틀을 말하는 거지, 멘틀. 근데 멘틀 상부와 지각을 포함하는 요 딱딱한 암석권을 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 한 100km 깊이 정도까지. 그래서 A는 대륙판 아니야. A는 대륙 지각이야. 지각하고 판하고 약간 달라요. 판은 멘틀 상부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틀렸네요. 대륙판, 해양판 아니고요. 대륙 지각, 해양 지각이 돼야 되고, A가 두꺼우면 B의 두께도 두꺼워지는 거 맞아요. A와 C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지각하고 멘틀의 경계면 모호면 맞습니다. C는 지구 내부 구조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 멘틀의 부피가 전체 지구의 80%나 차지합니다. A는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 D는 현무암질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어요. 되셨죠? 서술형 문제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좀 복습 차원에서 할 거고요. 일단 여기는 안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힘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은 끝나면은 이렇게 시험을 보긴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진도를 나갈 거고, 요거
가져가서 집에서 풀어오는 건데 이거는 일단은 문제고요. 꼭 풀어오셔야 되고, 근데 이거 뭐 내용을 다 외워야지 되는 거여서 그냥 여기는 시험을 오픈북으로 그냥 볼 거야. 그러니까 이거 책 보고 풀어와도 되는 거야. 알겠어요? 공부해와서 풀어와. 공부해와서 그냥 탁 찍어오지 마시고 공부하면서 푸시는 거고, 뭐 남의 걸 보고 베껴오지는 마시고요. 그건 안 되고 책은 보고 풀어도 된다. 요거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셔라 이겁니다. 공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튼 시험이긴 시험이에요. 오픈북 테스트야 이거는. 그거 다음 주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꼭. 알겠죠? 시험지에 지금 자기 이름 쓰세요. 맨 위에다. 자기 이름 쓰시고. 일단은 그 테스트 맞습니다. 집에서 꼭 풀어오시도록. 자, 2단은 여러 가지 힘입니다. 여러 가지 힘. 여러 가지 힘은 이제 뭐 물리단원이긴 해요. 물리단원이고, 뭐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 뭐 이런 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힘에 대해서. 자, 요거는 이제 뭐 탄성력을 의미하죠. 원래 이 장대가 고든 장대잖아요. 근데 이거를 휘었어요. 그러면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 가려는 힘이 있습니다. 탄성력이 있습니다. 그 탄성력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에 대해서 알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70쪽. 자, 일단 중력하고 탄성력에 대해서 배울 건데, 뭐 계속 얘기하지만 아무튼 정의가 다 있습니다. 정의. 그래서 그 정의를 좀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외우고 있으면 공부하는 게 아니야. 공부를 하려면 뭘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과학에서 힘이란, 자, 잘 봐. 물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 변하거나 운동하는 그 속력, 빠르기를 변화하게 하는 그런 원인을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힘에 대한 정의는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 변하거나 빠르기를 변하게 한다. 속력을 변하게 한다. 이게 힘이 하는 일입니다. 힘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 반죽을 누르면 힘을 가한 거죠. 모양이 변했죠. 그럼 이건 힘이 작용한 거예요. 힘이 작용한 거고요. 축구공을 발로 차면 축구공이 가만히 있었는데 니네가 발로 차는 순간 사실 약간 좀 찌그러져요. 약간. 그럼 모양이 변했고, 가만히 있던 애가 쩔로 날아가. 그러면 그게 빠르기가 변한 거야. 그쵸? 그런 거는 힘이 작용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운동 방향하고 빠르기를 합쳐서 운동 상태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힘이 작용하면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한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 힘은 우리가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서 나타내요. 힘의 크기를 나타낼 때 1뉴턴, 2뉴턴, 10뉴턴 뭐 이런 식으로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뉴턴이라는 이제 과학자가 이런 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자, 힘을 표시를 할 때 힘의 3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힘의 3요소. 힘이 크기가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하고 힘이 작용하는 곳, 이거를 작용점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를 힘의 3요소라고 해요. 이 힘의 3요소를 화살표 하나에 표현을 할 거야. 이건 물리학자들이 다 이렇게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냅니다. 화살표의 길이.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가 길면 힘이 큰 거야. 길이가 길면 힘이 큰 거야.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은 힘의 방향. 그 다음 화살표가 시작하는 점이 있죠. 이 점을 작용점으로 할 거야. 시작점은 작용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니까 니네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 화살표 길이를 길게 하면 힘이 큰 거다. 이걸 아셔야 돼. 자, 그래서 다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화살표로 이렇게 화살표 나타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힘이 지금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이제 중력에 대해서 배울 건데, 중력이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해요.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물론 뭐 달에 가면 달의 중력은 달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되는 거야. 아무튼 지구상에서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어떤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 어느 쪽으로 떨어지냐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져요. 안녕하세요. 네,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물건을 놔. 그럼 일로 떨어지는 거야? 일로 떨어진 게 아니야. 여기 일로 떨어지는 거, 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자,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진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연직 방향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연직 방향. 연직은 수직이랑 비슷한 말이야. 수직 방향이나 지구 중심 방향이랑 똑같아요. 이게 지표면에 수직으로 떨어진다 이거야. 지표면에 수직으로 떨어진다. 연직 방향이라 떨어진다. 이런 말이랑 지구 중심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 같습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면에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중력 없으면은 뭐 이렇게 우주를 떠돌아야 되는 거야.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갈 수도 있고요. 공기나 물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중력이 있으니까. 중력 없으면 공기도 없어요. 물론 이제 중력이 있어도 공기가 없는 데도 있죠. 달이나 수성이나 이런 데는 중력이 약하니까,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공기들이 빠져나갔어요. 다른 데. 공기들이 빠져나가서 지금 공기가 없죠. 물도 마찬가지고 중력이 없으면 이제 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고드름이 아래로 자라나는 거 중력 때문에 그런 거고, 눈이나 비 아래로 떨어지는 거 중력 때문에 그런 거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떨어지는 거, 흐르는 거 이런 것도 중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이거 중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지구랑 달이 서로 사실 잡아당겨, 서로. 달만 지구만 잡아당기는 건 아니고 서로 잡아당기는데,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얘는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뺑뺑뺑 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돌리다가 줄을 놔봐. 줄을 놓으면 어떻게 돼? 날라가 이렇게 슉 날라가 이렇게. 만약에 지구가 터진다, 그럼 날라가요. 잘 날라갑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지구도 이제 태양이랑 지구랑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이게 어디 안 도망가고 이게 지금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랑 지구도 잡아당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 안 도망다니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이 터졌다 그러면 지구는 이렇게 날아가요. 잡아당긴 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공위성이나 이런 애들도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지구 주변에 돌고 있는 거예요. 중력의 이용. 자, 수직 추에 작용하는 중력으로 연직 아래 방향을 맞춘다. 이건 뭔 얘기냐면, 옛날에 여기 뭐 동네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공사장 같은 데 보면 뭐 벽돌 같은 거 쌓아 올릴 때 실에다가 추를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놔둬. 그럼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으니까 요 추에 맞춰 가지고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리세요. 그런 거 본 적 있는데, 똑바로 쌓아 올리려면은 실을 하나 이제 설치한 다음에 그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쌓아 올린다고. 그런 거 말하는 거고, 수력 발전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지는 물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이런 거 다 중력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셔야 되고요. 옆에 중력의 크기와 자원 개발.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긴 한데 질량이 클수록 세게 잡아당겨요. 그래서 지구가 대부분 뭐 비슷하긴 하지만 안에 뭐 철광석과 같은 되게 밀도가 큰 물질이 있다. 그러면 중력이 세져요. 그럼 중력이 세집니다. 다른 데보다 중력이 세면은 무거운 철광석 같은 게 매장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데나 땅 팔 수는 없잖아. 철광석을 캐내야 되는데 중력을 측정해가지고 중력 큰 데를 파면 철광석이 나오는 거고. 근데 반대로 유전이나 가스 이런 거는 액체이고 기체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중력이 또 작아요. 그 중력이 작은 데를 파보면은 거기 이제 뭐 이런 그 석유나 아니면 가스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데에 중력을 측정해서 뭐가 매장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옆 페이지 중력의 크기. 자, 어떤 애가 중력이 크냐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인데 볼링공이 들기 힘들어, 탁구공이 들기 힘들어. 볼링공 들기 힘들죠. 왜냐하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커서, 중력이 커서. 근데 볼링공의 질량이 탁구공보다 더 큰 거야. 이게 질량과 무게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 물질 전체가 가지는 그런 물질의 양이 볼링공이 커. 그러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도 큽니다. 자,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해요. 이것도 무게의 정의야. 무게는 그냥 아무거나 무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력의 크기가 질량이 클수록 크다. 질량이 클수록 큰 거예요. 좀 더 뭐 뚱뚱한 사람이 질량이 큰 거야. 그런 사람 무겁잖아요. 왜냐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크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은 작아진다. 두 가지. 그러니까 중력은 질량에는 비례야, 비례. 질량이 크면 중력이 커져요. 근데 무게 중심하고 그 떨어진 거리에는 원래는 사실은 제곱의 반비례야. 뭐 좀 어려워도 그냥 쓸까? 원래대로 제곱의 반비례야. 하여튼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중력이 작아져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 옆에 봐봐. 이게 지구가 좀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 보니까 옆으로 약간 퍼져요. 약간.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약간 퍼집니다. 한 20km 정도 차이 나거든요. 여기를 적도반지름이라고 해요. 적도반지름. 적도반지름이고 여기를 극반지름이라고 해요. 여기를. 적도반지름이 좀 더 커요. 좀 더 멀어. 중심에서. 그럼 중력은 누가 커? 중력은 누가 커요? 극에서 더 큰 거예요. 극에서. 왜냐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뭐 어쩌다고? 중력이 약해지니까 가까운 극에서 재면 북극이나 남극에서 재면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요. 뭐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좀 그렇게 납니다. 극지방이 적도보다 지구 중심에 가깝기 때문에 극지방의 중력이 적도에서보다 어떻다? 큽니다.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물체와 질량의 또 정의가 있어요. 항상 정의는 외워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게란 중력의 크기로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져. 아까 방금 얘기했죠. 극이랑 적도랑 무게 다르다라고, 그쵸? 중력 다르다라고. 뭐 달에 가서 재면은 또 달라요. 달에 가서 재면 한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무게란
중력의 크기인데 장소에 따라 어쩐다? 다르다. 다른데 무게를 측정하고 싶으면 용수철 저울 같은 걸 사용해요. 용수철에 대해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뭐 초등학교 때도 그래도 배웠으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세면 어떻게 돼 얘가?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 게 중력이 큰 거야. 많이 늘어난 게. 그래서 용수철 저울 같은 경우에는 중력을 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력은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인 뉴턴을 사용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너 몸무게 몇이야? 그러면 뭐 60kg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몸 무게는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야지 돼.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몸무게랑 질량이랑 혼돈해서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질량이 뭐냐? 요거는 조금 있다고. 질량이 뭐냐?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에요. 물질의 양. 물질의 양. 근데 이 물질의 고유한 양이 어디 간다라고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원래 그 중력이 달로 가면 6분의 1이 되긴 하는데 6분의 1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뭐 이런 무거운 애를 한 1kg짜리 애를 달로 가져갔어. 그대로 가져갔어. 물질의 뭐 양이 달라지나?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가 않아요.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질량은 그냥 그대로인데 장소에 따라 잡아당기는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게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질량을 측정하려면 수평잡기 원리를 이용해서 추를 이용해 가지고 추의 질량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질량을 측정할 때는 질량 측정할 때는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 이런 거 쓰는데 여기 사과를 하나 올려놓고 여기 1kg짜리 추를 올려놔. 그럼 이게 수평이 잡혔어. 그럼 당연히 이 질량과 얘의 질량은 어떤 거야? 같은 거죠? 그래서 질량은 분동이나 추를 이용해서 알아내는 건데 달로 가잖아? 그러면 얘를 달로 가져가면 얘 잡아당기는 힘이 6분의 1로 줄어들어. 그럼 6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해서 이거를 6분의 1kg짜리 추를 올려놔야 되나?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애도 몇 분의 1로 줄어들겠어. 얘도 6분의 1로 줄어드니까 1kg짜리 올려놔야지 똑같죠. 그래야지 수평이 잡히겠지. 그러니까 윗접시 저울로 재면은 장소에 따라 이 질량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죠. 왜냐면 1kg이니까 지구에서 재도 1kg이고 달에 가서 재도 1kg짜리 추를 올려놔야지 똑같잖아. 그러니까 질량을 재려면 뭘로 재?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로 재야 돼. 근데 달에 가서 용수철 저울로 재면 잡아당기는 힘이 줄어드니까 6분의 1밖에 안 늘어나요. 이해가요? 그 몸무게나 이런 무게를 재려면은 원래는 용수철 저울 같은 거 재야 되고 질량을 재려면 윗접시 저울, 양팔 저울 이런 걸로 재는 거예요. 자, 요게 좀 이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좀 개념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네, 엄밀하게 말해서 다 이거 설명하는데 좀 고등학교 과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kg인 물체의 무게는 지구에서 9.8N이야. 지구에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1kg인 것의 무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1kg 중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여튼 1kg에 해당하는 중력은 9.8N이야. 그래서 질량을 무게로 바꾸려면 9.8배 해주셔야 돼. 9.8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kg인 애가 지구에서 무게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6 곱하기 뭐 해야 돼? 9.8을 해주셔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질량이랑 무게랑 똑같은 게 아니고 1kg 질량에 해당하는 무게는 9.8N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 이거. 이거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쌀이 6kg이 있다. 질량을 물어보면 6kg이라고 그냥 대답하시면 되고, 무게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6 곱하기 9.8 해야 돼. 진짜야. 이렇게 해야 돼. 무게로 물어보면 6 곱하기 9.8 한 다음에 뉴턴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이 쌀을 달로 가져갔네요.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질량은 그대로 6kg이야. 근데 달에서는 잡아당기는 힘이 6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할 때는 미리 곱하기 하지 마시고, 원래 지구에서는 6 곱하기 9.8인데 달로 가면 6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약분하고 나면은 몇 뉴턴? 9.8뉴턴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는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질량은 6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질량이랑 그대로입니다. 이거 연습을 해야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주정거장에서는 질량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데 무게는 0뉴턴이야. 이게 왜 그런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우주정거장이 그렇다라고 뭐 저기 달보다 멀리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한 요 정도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우주정거장이.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우주정거장. 근데 왜 무게가 0이 나오냐면 얘네가 되게 빨리 돌아요. 빨리 돌면 원심력이라는 게 생겨서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안 돌잖아, 우주정거장이 안 돌잖아, 그럼 중력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날아가요. 안 날아가고 떨어져요, 지구.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안 돌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태양이랑 달이랑 지구랑 잡아당기기 때문에 어디 안 도망간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지구가 안 돌잖아? 그러면 태양으로 가서 태양에 부딪히는 거야. 중력 때문에. 그래서 얘가 뱅글뱅글 되게 빨리 돌아요. 한 90분이면 지구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중력도 있는데 원심력도 있어서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우주정거장에 사람들 막 둥둥 떠다니잖아. 그거는 이제 중력이 사실 없어서가 아니라 중력도 있고 원심력도 있어가지고요. 그게 합이 0이 돼가지고 이제 측정은 이제 무게는 0뉴턴으로 되죠. 좀 어렵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지구에서의 중력을 1이라고 하면 달은 6분의 1이 되고 화성은 한 0.38 정도 되네요. 목성은 훨씬 크거든요, 지구보다. 중력도 커요. 2.5배 됩니다. 목성에서 중력은 2.5배 돼. 그럼 내가 목성으로 가면은 몸무게가 2.5배 나가니까 걸어다니기도 힘든 거야. 몸무게가 2.5배가 나가면 걸어다니기 힘들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몇 쪽이나? 72쪽. 우주정거장에서는 중력을 거의 느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무게를 재고 싶은데 그냥 0이 돼, 0. 무게는 0이 돼. 근데 무게는 0이라고 측정이 되더라도 질량은 원래 있어, 없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똑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측정하기가 어려워, 질량을. 왜냐면 양팔절이라고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양팔절 이렇게 올려놔도 이거 가만히 있겠어, 얘가? 뭐 눌러야지, 뭐라도 눌러야지 이게 수평 맞출 거 아니야? 그래서 질량도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는 0이 되는 게 맞아요. 무게는 0에 가까운 게 맞는데 질량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하는 방법이, 봐봐,
골프공이랑 탁구공이랑 있어. 얘가 똑같은 힘으로 후 분 거야. 근데 그런 힘을 주면은 좀 빨라질 텐데 골프공은 좀 천천히 빨라져요. 무거운 애들은 속도 변화가 좀 천천히 일어나요. 근데 가벼운 애는, 질량이 작은 애는 팍팍 일어나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속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요. 뭐 기차 이런 거 처음에 출발할 때 출발하자마자 쌩 가나? 그게 못 가요. 그게 되게 무겁기 때문에, 질량 크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이러면은 출발하자마자 빨빨 가지. 이런 거는 가벼워서 그런 거예요. 질량이 작아서. 그거를 우주 공간에서 똑같이 해보면 알아요. 던져보면 알아. 쉽게 말하면 던져보면 알아요.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던졌을 때 쌩 날아가는 애가 질량이 가벼운 거야.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가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근데 무거운 애는 이게 천천히 변해, 천천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중력은 잴 수가 없지만 질량은 알 수 있어요, 질량. 가벼운 애가 속도 변화가 더 크다. 금방 변한다. 이거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제 풀 때 좀 필요합니다. 자, 학습 내용 체크. 물체에 무엇이 작용하면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가 변한다. 힘이죠.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고요. 예.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합니다.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한다.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고요. 단위는 뉴턴이겠지만 중력의 크기는 무게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질량이 30kg인 물체를 달에 가져갔을 때 질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30kg입니다. 무조건 6분의 1하는 게 아니라 질량은 그대로고요. 자, 무게 측정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잘 봐. 지구에서 무게는 얼마야? 30 곱하기 9.8 해주셔야 되고, 근데 거기서 달로 가면은 어떻게 돼? 6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30 곱하기 9.8에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계산하지 말라고, 이거는. 미리 계산하면은 이제 약분되면 더 조금만 계산해도 되거든. 5 곱하기 9.8만 하면 돼요. 그럼 얼마야? 49N 이렇게 되죠. 적으세요,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30을 6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일단 무게로 바꿔주셔야 돼. 지구에서의 무게로. 지구에서의 무게로 바꾸는 방법은 질량에 딱 9.8 곱하는 거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6분의 1. 순서대로.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약분 먼저 하면은 곱하는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약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달에서는 49N이 된다. 여기 써있죠? 우주정거장에 왜 중력이 0일까? 사실 이제 한 300에서 4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는데 얘가 되게 빨리 돌아요, 빨리. 빨리 돌기 때문에 0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밑에 있죠, 여기.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를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해봤고요. 탄성력은 조금만 이따 하고. 쉽진 않아요. 77쪽에 잠깐 보시면 77쪽에 얘가 잡아당기는 힘을 이렇게 표시했고 얘가 잡아당기는 이렇게 표시해. 그럼 이 물체는 이 두 힘에 합쳐진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요만큼이랑 요만큼 더하면은 이 길이가 중요한데 길이가 이 두 개 길이 더한 것만큼 돼야 돼. 그런 힘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잡아당겨, 그럼 그냥 더하면 돼? 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만큼 뒤로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의미다라는 거, 화살표가 그런 의미다라는 거. 자, 이것도 보세요. 78쪽. 이거 좀 심화 개념이긴 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던 애가 있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안 멈춰요. 멈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멈춰요. 멈추는 게 힘이 작용한 거야. 요거를 이제 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봐. 일단 밀고 나서 그냥 냅둬.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쭉 어떻게 돼? 계속 가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원래 운동 상태가 안 변해요. 근데 이런 데서는 멈추잖아. 이런 데서. 근데 이런 데서 왜 멈춘 거냐면 마찰력이 작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가 주는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는 힘만 있는 게 아니고 마찰력이 작용해서 얘가 멈춘 거예요. 이해 가나 이런 거? 마찰력이 작용한 거니까 멈춘 거예요. 사과가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나 달이 이렇게 도는 거나 축구공 던졌더니 이렇게 돌아오는 거나 전부 다 중력이 작용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생각 좀 해봐. 두 사람이 페달을 밟으면 속력 변화가 더 크다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페달 밟는 거보다 두 사람이 페달 밟는 게 힘이 더 많이 작용하는 거죠. 힘이 크면 속력 변화도 어떻다? 속력 변화도 큰 거예요. 이거 비례한다라는 표시야. 비례한다 이렇게 써요. 비례한다. 수학 시간에 뭐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비례한다. 자, 근데 어차피 한 사람이 페달 밟을 건데 힘이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애가 더 무겁지, 질량이 크지. 그래서 질량이 크면 이거는 거꾸로 써야겠다. 속력 변화는 질량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속력 변화는 반비례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 이렇게 질량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근데 이게 여기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비례면 그냥 질량으로 쓰는 거고요. 질량분의 1이라는 건 질량 커지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모가 커지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기 때문에 이건 반비례야. 이게 이렇게 쓰면 반비례야. 이렇게 쓰면 반비례야. 반비례. 질량분의 1에 비례한다. 이거는 반비례예요. 좀 어렵죠? 뭐 나중에 하다 보면 알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고 봐봐요. 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힘을 받으면 질량이 변한다. 힘을 받으면 모양이 변하고 뭐 이런 거지 질량이 변한다라고 배웠어? 알지? 응?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낸다. 그러기로 했어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뉴턴. 요건 질량 단위. 2번이고요. 자,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겨야 되니까 A로 떨어지는 거야. A로 작용하는 거야. 지구 중심 방향.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크기 작아진다. 아니고요.
지구 중심에서 멀수록 중력이 커진다. 멀면 약해집니다. 지표면에 있는 물체의 중력은 연직 위 방향 아니고 아랫 방향. 연직은 하여튼 수직이라는 말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로 물체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그쵸? 예. 이게 무게인데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 중력의 영향으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맞죠? 4번, 5번 고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질량과 무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질량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다. 이게 질량이 아니야. 이거는 뭐야? 무게야, 무게. 응? 무게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무게를 측정하는 건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요. 지구 중심에서 거리가 멀수록 무게가 작아지고, 질량은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로 측정할 수 있는 거 맞고요. 지표면에서 1kg은 9.8N이다. 맞아요. 1kg 9.8N입니다. 자, 무게가 60N의 물체를 달에 갔더니 10N이 되었다. 자, 물체의 이제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다. 이게 맞고요. 정의야, 정의. 달에서의 중력의 크기가 지구에서의 6배이다. 6배 같아요? 6분의 1배죠, 6분의 1배.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달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커요, 커. 크니까 지금 60 측정이 된 거죠? 응? 달은 10인데 지구는 60이잖아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달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맞죠? 자, 이렇게 좀 계산해야 되면 좀 어렵습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한 양으로, 달에서의 질량은 60kg 사람이 달로 가면 몇 kg? 60kg. 질량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량이랑 무게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에서의 6분의 1배이므로 일단 무게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지구에서 무게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6분의 1배를 해주셔야 돼. 그러면 6을 먼저 나누면 60을 6으로 나누면 10이니까 98N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지. 물론 588을 뭐 6으로 나눠도 되겠지만, 그래서 60, 6분의 1, 98. 답은 4번 골라야겠네요. 자, 이거 무슨 저울이에요? 윗접시 저울이죠? 예, 질량 측정하는 저울이야. 변하지 않아. 그쵸? 여기 100g짜리 추 올려놔야 돼. 자, 상대적인 중력의 크기이다. 여러 천체에서 농구 경기를 하였을 때 사람이 가장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곳은 중력이 작은데, 그쵸? 화성이 더 작은데? 화성이야. 그쵸? 자, 자신의 몸무게가 가장 무겁다라고 느끼는 곳은 목성이죠. 목성은 지구의 2.3배입니다. 2.5배입니다. 자, 지금 이 세공이나 고무공 떠 있는 거예요. 우주정거장이어서 지금 떠 있는 건데 바람을 훅 분 거야. 고무공은 휙 빨라졌는데 세공은 좀 천천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공의 질량이 더 큰 거죠. 우주정거장에서 무게는 0에 가깝게 측정이 되는 게 맞고요. 공의 움직임을 보고 두 공의 무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질량을 비교하는 질량. 바람을 불기 전 두 공이 모두 떠 있는 것으로 보아 질량이 같다. 아니, 이게 무게가 0이다. 무게가 0이다. 답은 1번이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